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고객의 사업 성공을 디자인하는 디자인텍스 대표 김연애 기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자주들 사용하시죠? 요즘은 대부분 현금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데요. 무턱대고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 항목으로 넣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드 사용 금액 중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공제가 되는 항목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사업과 관련된 금액이겠죠? 예를 들어 가게를 운영하거나 회사를 돌리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들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원재료나 상품 구입비, 전기, 가스 같은 공공요금, 광고비, 운송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비용들은 매출을 올리거나 사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부가세 신고 시에 공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항목이라면 공제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나 마트 구입액, 생필품 등과 같은 이런 인터넷 구입액은 원칙적으로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내역입니다. 간이가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공제해주게 된다면 국가로서는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래서 전액 불공제를 하게 되고요. 다만 간이가세자 중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부터의 구입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접대비 사용액이 있습니다. 접대비란 업무 관련자에게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죠. 예를 들면 백화점 사용액이나 식대 등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접대를 한다고 하는데 접대비라고 부르면서 왜 공제를 안 해주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지출을 전부 공제해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접대 문화가 너무 활성화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법상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접대비는 주로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렵고 또 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접대비 중에서 식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데 직원이 없는 사업장에서 지출하는 식대는 접대비로 간주가 되어서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다 라고 하게 되면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되어서 부가세법상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의 경우에는 4대 보험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직원이 있는 경우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커피나 음식점 이런 곳들에서 사용하는 것을 부가세법상 공제를 해주지만 4대 보험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전부 접대비로 봐서 공제를 안 해주게 됩니다.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는 분들은 사업상으로 식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전부 비용으로 공제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을 해서 공제 가능한 식대와 불공제 식대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 중 대표적인 항목이 또 차량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차량 유지비에는 유류비나 차량 수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차종에 따라서 공제 여부가 달라져요. 차량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차량 유형은 화물차이거나 스파크, 레이 모닝과 같은 그런 경차이거나 스타렉스, 카니발 같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관련된 금액입니다. 이외의 차량들은 전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영업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차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만 세법상 차량은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외의 차량들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택시업과 같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은 화물차, 경차, 9인승 승합차가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인데요. 미용실, 영화관, 프로야구, 놀이공원 등과 같이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 목욕탕, 또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업, 모텔, 호텔 이런 곳들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런 항목들은 물론 사업과 관련해서 워크샵 등으로 사용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놀러 갈 때 사용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공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이런 사항을 몰랐는지 실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돌들의 헤어나 메이크업 비용 같은 것들 있죠. 이렇게 미용실 사용액을 공제를 받았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들과 워크숍
워크샵이나 출장 등의 목적으로 비행기나 KTX를 타고 가서 호텔이나 모텔 등에서 자는 경우 사용한 금액들의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 게 맞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못 받지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건데 왜 못 받느냐? 많이들 억울해 하시는데 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추가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가족 명의의 카드가 가능한지, 체크카드가 가능한지, 백화점 카드가 가능한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명의의 카드, 백화점 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카드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주시는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사용하신 비용 내역을 저희가 따로 받아서 반영을 해드리곤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와 동등하게 공제도 가능하고 홈택스 등록도 가능하죠. 하지만 이 가족 명의의 체크카드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홈택스에 등록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국세청에는 보고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증 책임이 생길 수 있어서 웬만하면 가족 명의 카드나 백화점 카드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일반 카드를 사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디자인텍스는 13년간 세금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링크로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이 세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금 전문 회계사 디자인텍스 대표 김희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